PPT가 아직 안 띄어진 상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창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이창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국유아창의인성교육학회에 이렇게 주제 강연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다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배려.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한 가치는 관념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었지만 이거를 발표를 통해 이렇게 해보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대학원 강의라든가 학부 강의 때는 요 개념을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제 학회 제목을 만들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배려라는 개념을 하나 개념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속 가능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생각나시죠? ESG 교육, 환경 교육 생각나시죠? 지구가 기후 위기에 처해 있다. 자, 배려도 이제 물론 환경은 아니지만 자연환경은 아니지만 배려도 이제 지속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최근까지도 이제 유아기를 다 이제 키워냈습니다. 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나름 이제 성역할 고정관념 없이 좀 키우고자 노력을 한 결과물인지 모르겠으나 축구를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에서 해주는 시청 축구단 유아기 때는 이제 혼성으로 뛰어서 했고요. 지금은 여자 축구부 이렇게 여자 아이들과 초등학생을 모아서 이렇게 축구를 시켜주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학 첫 번째 초등학생이 돼서 맞이하는 첫 번째 방학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필요하죠, 그죠? 자, 보면은 각종 사교육기관에서 다양한 방학 특강들을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자, 집 근처에 있는 그 축구도 사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방학 특강에 반가워서 신청을 했죠. 예, 같은 반 친구도 다닌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가보니까 이게 웬걸 여아가 저희 아이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은 한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라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뭐 반은 여아, 반은 남아면 참 좋겠으나 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저희 아이가 뭐 이렇게 축구를 엄청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뛰어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수업이 이제 시작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갈 세워놓고 이렇게 드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 갔다 연습하는 거는 편안하게 했는데 이제 한 절반 정도가 흐르면은 게임을 시킵니다. 게임. 실제 경기를 시켜요. 근데 여아들 중심으로 축구를 하던 저희 아이가 갑자기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왜일까요? 남아들의 이 승부욕과 엄청나게 거친 플레이, 몸싸움을 합니다. 거의 뭐 소림축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또 잘 꾸역꾸역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첫 번째 수업에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실제 경기가 시작되니까 벽에 붙어 있고 코너에서 코너로 움직이고 몸을 사리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이 이제 떼굴떼굴 굴러오면은 또 기회다 싶어가지고 뻥 차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수업 때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아마 그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의 이런 모습을 아마 보셨나 봅니다. 똑같이 이제 첫 번째 수업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드릴을 시작하는데 뭔가 다른 남아들에게는 하지 않던 뭐 배려라면 배려고 도움 말씀이면 도움 말씀인데 칭찬도 하세요. 잘하네 내지는 천천히 해도 돼. 자, 딸아이를 키우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심지어는 또 다문화를 공부하고 이 차별이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던 제 입장에서는 이런 칭찬과 배려를 원했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아이가 뭔가 규칙을 위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꽃가를 하나 뭐 제낀다든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가 그럴 때 규칙을 남아들보다 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물리적인 도움, 공이 이렇게 떼고떼고 밖으로 튀어나갔을 때 남아들은 본인이 가서 주워오는데 이렇게 차준다든가 자, 그런 배려가 필요했을까요? 자,
이런 사실 이 축구 이 장면이 여아를 키우는 저의 입장에서 이제 소개드린 장면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배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가진 용어로 설명하자면요, 이런 칭찬과 배려는요, 자, 낮은 기대 수준과 편견을 담은 불필요한 도움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변 사회에서는요, 크고 작은 배려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흔히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 저는 이제 경남에 살기 때문에 이런 미래교육원도 다니고 하는데,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설립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가면은요, 이런 입장료 할인이나 관람료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네, 물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뭐 아싸 하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혜택 범위 밖에 계신 분들은 나는 배려를 못 받네, 속상하네 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요거 지금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이거 보여드렸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약간 한 템포 늦는 것 같습니다. 자, 주차 할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게 배려인지 아니면은 판촉인지 헷갈리는 것들과 섞어서 이렇게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자, 이건 제가 전주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 저는 이제 사회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열심히 찍습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놀이공원까지. 서울에는 롯데월드와 뭐 서울대공원이 있지만, 서울랜드가 있지만, 경남에는 로볼랜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임산부까지도 이제 할인 요금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 넘겨주고 계십니까? 혹시? 안 넘어가셨어요. 제가 가능하면 제가 넘기도록, 왜냐하면 제가 2번 넘어가는 현상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안 넘어가면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사회에 이슈가 많았죠. 처음에 이게 저도 서울 살다가 경남에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별천사를 압니다.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빨간색을 해놨다라고 하면서 뭔가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셨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배가 이제 부른 임산부가 있는가 하면은 초기 임산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가방 보리를 달아주기도 하고, 뭐 사실 이 정책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또 지하철을 타면은 또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임산부를 이렇게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안 계시리라 봅니다. 네, 넘어갔네요. 자,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 민감한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보다 큰 영역에서의 배려. 자, 우리나라 교육열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일반적으로 매우 높죠, 그죠? 자, 대학 입시 이런 거는 어느 선진국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주제가 되는데, 자, 제가 하나 예시로 아마도 이제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은 학교로 추정되는 학교를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예, 서울대학교인데, 자, 농어촌 특별전형이라고 아마 과거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학생 전형도 있죠. 뿐만 아니라 네, 서해 5도 학생, 자, 뭐 연평도나 뭐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자,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네, 소득 관련된 배려, 그죠? 자립지원 대상자, 저소득 학생. 자, 이런 전형들의 학부모들, 특히 이제 고3 학부모들을 가지신 분들은 이에 동의를 하시는지, 얼마큼 동의하시는지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배려가 필요할 거라고는 동의하시지만, 이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리라 봅니다. 제가 잘못했나? 예. 자, 하나만 넘어가는 걸 저는 지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씩 넘어가가지고. 자, 그 역사를 보면요, 이거를 미국에서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 affirmative action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뭐 흑인이라든가 뭔가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으로, 아까 앞선 강한책에서 말씀해 주셨던 무슨 헤드스타트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이 시스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이 배려가 이제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하는데요.
복리주의적 관점을 채택한 결과의 평등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앞서 세워주죠. 네, 굉장히 가시적으로 앞에 세워줬는데 진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앞에 세워줄 이유를 못 찾을 겁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계 분들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풍자를 한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오히려 아프리카계 그 분을 앞에 세워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로 조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례나 이런 통계치를 많이 봤는데, 자, 이거 한 7년쯤 됐나요? 자, 2016년도에 수집된 데이터인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 주집단 한국인들, 그냥 한국인 말고요. 그 주로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인이었던 이런 분들의 뭔가 역차별 정서를 데이터로 수집한 겁니다. 자, 보시면 빨간 글씨를 보겠습니다. 자, 유치원 입학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자, 그리고 자국민 플러스 다문화 가족 모두 1+1으로 만족할 만한 대안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불만족스러운 그런 그 목소리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요,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혜택을 받는 건 좀 아니지 않냐, 다문화라는 이유로, 이런 진술도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도 거의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잠깐 인지적 충돌이 있으리라 봅니다. 배려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있으실 건데, 자, 그게 사실 오늘 저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려의 대상은 누구여야 하는가라는 거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를 떠올려 보면요, 다름을 가진 대상이 아닐까라고 일단 1차원적으로는 아마 떠올리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맞습니까? 다름은 다 배려합니까? 다름은 다 배려합니까? 네. 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자, 우리 다문화 스펙트럼을 보시면요, 제가 최대한 많이 모아보려고 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외국 출신 또는 이제 이주 배경이신 분들만 다문화라고 했지만, 이제는 되게 넓죠. 스펙트럼이 종교뿐만 아니라 뭐 성적 지향, 성소수자, 그죠? 내지는 뭐 직업, 종교, 계층 할 것 없이. 자, 그렇다면은 이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배려합니까? 그것도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시면요, 이분들을 실제로 배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항상 존재했고, 그 논란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연히 존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논란이 적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 저 친구들 배려해주는 게 맞아라고 다 수긍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자, 이 PPT에 나와 있듯이 그 선정 과정, 대상 선정 과정이 투명했을 때,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을 때. 자,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내지는 뭐 입법하시는 분들이 뭔가 법령이나 뭐 조례를 만들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박물관 관람을 하실 때 할인 감면 혜택 보는 이런 표 만들 때 여러분께 물어봤습니까? 네,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어본 셈 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투표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선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가 이 방금 말씀드린 법령이나 조례를 살펴보자면요, 앞에 나왔던 뭐 다름 또는 이런 다문화 스펙트럼의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창원 과학체험관에 저희 또 동네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역시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도가 다 달라요. 2011년도에 조례가 있는가 하면은 최근 2018년도랑 2023년도에는 뭐가 생겼습니까? 2018년도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생겨서 또 추가가 되고요. 가장 최근에는 저출산 때문인지 뭐 2자녀 이상, 사실은요 같은 체험관인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3자녀였습니다. 처음에 3자녀였다가 저출산이 더 심화되니까 2자녀로 바뀌었습니다. 네, 과거의 자료 같은 곳에서 찍은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piece of tape.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아픕니까? 네, 공감하는 거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학급의 선생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자세히 보시면요, 이 영상에서 교사가 이걸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도시락통 n분의 1 17반을 교사가 지시를 했을까요? 자, 맥락은 잘 모르겠으나, 자, 그리고 또 질문을 바꿔서, 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어머니 또는 아버지께서 깜빡해서 도시락을 안 싸온 그런 날이었으면, 아주 특별한 날이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루 정도. 자, 그런데 이게 지속된다면, 이게 뭐 1년 중에 뭐 한 30회 이상 일하면 어떨까요?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요? 자, 보시면요, 이렇게 도시락을 나눠준 친구들이 다 하나하나 개별 따로따로죠, 그죠? 다 주인공이 있어요, 이 각 음식별로. 자, 위에 두 줄에 있는 아이들이 보는 표정. 자, 이게 하루 넘게 이런 표정을 이 아이가 받는다면, 이런 눈빛을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입장을 바꿔보세요. 나도 도시락을 싸오는데 매일 어떤 아이한테 조금 나눠줘야 돼요.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자, 물론 이게 노르웨이의 공익 광고인데 이 광고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 이게 포스터 패밀리, 포스터 홈스 관련된 그 공익 광고인데 어떤 거냐면은 뭔가 가정의 부모 양육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개입이 필요하거나 잠깐 친부모와 분리해야 될 때 잠깐 맡아줄 수 있는, 입양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뭐 개입할 때 잠깐 맡아주는 그런 가정이 더 많아야지 이런 아이들이 대피할 곳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포스터 홈스로 만약에 잠깐 일시적으로 간다면은 그 다음 날은 도시락을 싸올 수가 있겠죠. 그 양부모, 수양부모가 싸주겠죠. 그러니까 광고의 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하나 이 자체가 지속되는 거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취지이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 감동을 받은 어떤 유튜버가 있으신가 본데 저는 이 썸네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화나게 했습니다. 예, 이거를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교사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말씀은 이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필요한 만큼의 도움만 제공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집단을 고려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을 예비교육서들 언제 배우죠? 예비교육서들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죠. 자, 저도 1학년 1학기 때부터 배웠고 4학년 때도 또 배웠고요. 그리고 대학 가서 또 배웠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배웠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만큼만 도움을 제공하는 거. 자, 근데 때때로 근데 우리가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비고치키로는 1학년 때부터 배웠는데도 이 위반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제가 일단 보여드리면서 배려라는 거를 이 사전 찾아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씁니다. 자, 도와주는 게 배려라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은 뭐예요? 배려는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죠. 자, 제가 좋아하는 다문화 이제 그림책이 있는데 이 그림책 아시는 분 계십니까?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자, 이 지구인이요 외계인을 만나러 갑니다. 갔는데 자, 이렇게 우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떠납니다. 두 개 넘어갔네. 네. 자, 제가 지금 작은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제 글씨를 보겠습니다. 자, 이 별은 어떨까? 아, 누가 있네라고 얘기하죠. 우와,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자, 근데 이 별 외계인들은요 어떤 게 다릅니까? 우리 인간이랑 어떤 점이 달라요? 뒤를 볼 수가 있는 종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정상입니까? 예, 여기서는 외계인이 정상이죠. 다른 행성으로 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 외계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너 뒤가 안 보이는 거야? 안 불편해? 불쌍하다. 자, 인간이 이런 배려를 필요로 할까요? 네. 자, 이거를 보시고 아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등을 못 보는구나. 불쌍하니까 등 얘기는 하지 말자.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자행하고 계세요. 현장에서. 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예, 지구인의 입장에 보면은 기상천외하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네. 지금 웃으시니까 이걸 자기 모습이라고 하죠, 그죠? 네. 자, 좀 제가 조금 시니컬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리고 근데 이 인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근데 오히려 멀쩡히 잘 걷네. 얘들아 길을 비켜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저도 이제 특수 전공은 아니지만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배려하라고 합니까? 가서 막 끌어주라고 합니까? 아니죠. 스스로 할 수 있게 시스템이나 자꾸 죽여놓든가 이렇게 비탈기를 다 해놓든가 가서 필요하지 않는 도움을 막 주거나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배웠죠 우리가? 특수교육 전공은 아니지만 크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똑바로 보고 입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얘기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원하는 배려는 따로 있는데 이 넘겨짚어서 하는 배려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행하고 있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손이 두 개뿐이라고 하면 다른 행성에 이건 또 다른 행성. 자, 우리 팔이 두 개인데 불편합니까? 더 달려 있으면 더 편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외계인 입장에서는 안 불편해라고 또 불쌍하다고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공조주셔서. 자, 두 번째 이제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집단 고려. 아까 그 도시락 사건을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 결핍 프레임이라는 게 씌워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데피시트 이런 영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대단히 경계를 해요. 북미에서는요. 자, 여러분들 배려 대상자는 열등합니까? 자, 일단은 그런 도식부터 조금 중립화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핍하지 않은데도 결핍한 존재를 만듭니다. 앞선 이런 무분별한 배려를 함으로써.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완전 통합, 물론 제가 특수교육 전공은 아니지만, 자, 물론 현장 교사들은요, 될성 싶은 애들의 완전 통합을 하지, 뭔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차라리 그 불완전 통합이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는 지금 특수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 유아교육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일반 유아교육에서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애까지는 안 갈게요. 단지 뭔가 삐끗해가지고 인대가 늘어난 아이가 있어요. 한쪽 다리.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뭔가 이렇게 목발이라고 하죠. 이런 걸 챙겨서 보내셨어요.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편게임 또는 그룹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어딜 돌고 온다라든가.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 그룹 게임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오늘 같은 날.
뭐 다리가 불편한 아이,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을 경우에 1번. 예, 여러분들 1번을 고를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자, 1번을 고르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을 제가 오늘 준비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답은 뭐죠? 4번. 자, 자료집 보시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료집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다? 자, 이거는 색에 대한 부인이라고 안 배웠습니까? 반평균 교육과정에. 자, 4번은 색에 대한 부인입니다. 잘 보시면 찾아보십시오. 예, 반평균 교육과정에서. 자, 그리고 1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일반 아이들이 그렇게 재미없게 해요 라고 하겠죠. 네. 뭐 1 더하기를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다 1의 자리에 있으니 덧셈만 할 겁니까 그날? 그죠? 3번은 아무도 안 고르는 3번은 이거는 아닌 건 알고 계시네요. 이거는 영락 없는 차별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왜 답이 2번인지를 아셔야 정말 제대로 아시는 게 되기 때문에 2번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지금 약간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인지적 충돌 좀 좋아합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제가 이제 오답풀이 해놓은 부분이고요. 자, 이거 최근에 이제 아동 권리복지 관련된 교재를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요, 자, 특별 요구를 가진 유아가 있고요. 일반 아이들이 있죠. 자, 일반 아이들에게 오케이인 놀이나 활동을 그대로 특수한 요구가 있는 친구들에게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있는데 그냥 돌고 오래요. 저기 멀리 가서 빠른 속도로. 그럼 늦어져요? 빨라져요? 느려지죠? 그거는 X가 나와 있을 때 보시면요. 이 부호가. 근데 그 반대 경우는 어때요? 특수한 요구를 가진 유아들을 어떻게 배려를 해요? 어떻게 배려를 할까요? 난이도를 높여보는 거야 한번. 그러면은 일반 유아들에게 피해를 줍니까? 안 주죠. 도대체 그런 사례가 세상에 어디서라고 지금 여러분들 반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 같으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한쪽 다리를 들고 깽깽이로 돌고 오기로 바꿀 것 같아요. 이 활동을. 자, 이렇게 되면요 물론 모든 사례가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름 대표성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자, 깽깽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일반 애들한테. 자, 2006년도 교육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 한 발로 중심을 잡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한 발로 뛰어가기 나오죠 여기. 이게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평형성 특히 이미 18년 전인가 2006년이면은 18년 전에 이미 교육부가 인증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활동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일반 애들이 피해를 안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또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일반 유아들도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교사가 똑같이 더 도와줘야 돼요. 일반 아동들까지도. 그럼 어떻게 돼요? 일종의 물타기죠. 네. 특별 요구를 가진 친구를 도와주는 게 희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움 제공에 대해서 일반 아이들이 덜 민감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 이거 말고도 예시가 많아요. 여러분들 고기 같은 거 애기밥 잘라주지 않습니까? 가위로? 그죠? 근데 그걸 잘라주면은 누가 와서 그걸 먹어요? 아빠들이 와서 먹죠, 그죠? 웬 떡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소포장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네, 애를 배려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요, 제가 더 좋아요, 사실은. 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사실은 사례가.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사실 요 그림은요 아마 처음 보시는 게 아닐 겁니다. 자, 이게 뭐 국회의원 뭐 경선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대선 토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지난 대선 토론 때 나왔던 자료인데 자, 이거 그림을 보시면요 당연히 어느 쪽이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바람직해 보이시겠죠, 그죠? 자, 이게 항상 토론에 나오면요 항상 같은 레파토리로 논의가 됩니다. 자, 예상하셨겠지만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적혀있죠, 그죠? 예.
왼쪽 거는 그냥 산술적 평등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배려가 들어간 상황이다.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제 후보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게 굉장히 이 경기 관람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오른쪽 게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만약에 저 통 자체를 이게 배려라면 만약에 저 키 큰 사람이 저 상자를 제공했다면 만약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다음 네 사실 진짜 정의는요 가장 오른쪽에 새로 생긴 형태가 돼야 된다.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가장 오른쪽 그림은 네 장벽이 없죠. 자,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관람하는 걸로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지 현실 세계에서 저 장벽을 없애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 돈이 듭니다. 네, 이게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네, 그냥 둬서는 안 돼요. 그냥 둬가지는 장벽이 안 사라져요.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자, 어떤 룸메이트가 있어요. 둘이 이렇게 같은 화장실을 쓰는데 샤워실을 쓰는데 누가 불만이 생길까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네, 왜냐면은 큰 사람이 저 꼭대기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이걸 돌려가지고 세워놓고 나오면은 작은 친구는 다시 끌어내릴 그 키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큰 사람한테 물어보면 큰 사람은 만족할까요, 과연? 큰 사람은 좀 덜 불편하긴 하겠죠. 본인은 이제 돌려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손은 닿으니까. 근데 큰 사람 나름대로 또 불편함이 있어요. 뭡니까? 본인도 매번 할 때마다 돌려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두 개 설치한다. 자, 맞습니다. 네, 비용이 들어요. 제가 아까 드린 말씀대로 장벽을 해제하는 딱 그 비용이 듭니다. 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그 각종 마트 가면은 이런 거 많이 팔지 않습니까? 부착형. 자, 돌릴 필요도 없이 그냥 걸면 되는 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요. 그냥 이제 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물론 이 작은 사람은 그 샤워가 끝나고 나서 큰 사람을 배려해서 위에 걸쳐놔야 됩니까? 그건 못하죠. 하지만 큰 사람은 그냥 떼가지고 쉽게 원터치 떼가지고 바로 내려주는 배려는 필요하겠죠. 그죠? 그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너도 내 키로 해놓고 나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겠죠. 그죠? 예. 자, 사실 이게 제가 창안한 내용들이 아니라 물론 사례는 제가 가져왔지만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사회나 프랑스 사회에서 과거에 이제 흑인들이 불평등하고 이제 사회적 약자 입장이라는 그런 이유에서 특히 뭐 대학 입시 이런 것 쪽으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돈이 많은 흑인들이 출연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려를 했어요. 자, 지역에서는 훨씬 더 좀 더 타당한 배려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적었어요. 자,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른 기회 전형, 아까 얘기했던 농어촌 특별 전형 이런 것도 정원 내가 아닌 정원 외로 배려하니까 논란이 더 적었습니다. 자, 저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파란색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1+1인데 두 가지를 꼭 신경 써야 됩니다. 배려할 때는. 뭐죠? 자, 대상 선정이 잘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번은 뭡니까? 두 번째 거. 파란색. 좋다 이거야. 많이 양보해가지고 배려 대상이라고 칩시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배려하는 그 방법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제가 실제로 이제 친하게 지내고 있는 어떤 동생인데 왼쪽에 있는 아이가 최근에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다문화 가정 출신입니다.
어머니께서 미국 출신이세요. 미국 국민 출신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그 상황에서 장애 판정을 받으니까 이 취업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들의 이제 계약직이긴 하나 안정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자, 외국인들이 이제 진료를 받으러 오면은 그 통역해주거나 안내해주는 거 굉장히 잘해요, 이 친구 이런 거를. 그래서 전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논란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약간 추정을 해봅니다. 그냥 장애인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취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사회로 어떻게 그 받은 혜택을 되갚을지를 잘 고려를 해서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나는 여기에 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이제 과거에 했던 연구 사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직장인들은 근무 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반적으로. 집안의 가장들이 늦게 퇴근해요? 일찍 퇴근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묻지마 야근 높은 강도의 노동이 존재를 하죠. 네. 그런데 이게 또 연구가 또 그 과거에 또 이루어졌던 연구긴 하지만 외국 출신자들이 만약에 강도를 낮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 조직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할까요? 자, 다 절레절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한국인들에게 주식도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차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일할 시간에 어디 숨어 있는지 보이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는 등 요령을 피운다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배려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좀 더 큰 그림 보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인의 근무 강도가 높다, 적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모든 걸 다 배려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셨으면은 이 정도 퀴즈는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즘 뭐 다문화 가정의 그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제 뭐 기관장들께서도 이런 고려를 하실 겁니다. 자, 외국 출신 부모를 일일 교사로 초대를 해서 뭐 때때로는 외국어도 좀 알려주고 싶고 다른 나라의 문화 알려주고 싶죠. 어떻게 초대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해요? 정답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강의에 교육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답풀이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자, 1번은 뭐가 아쉽습니까? 자, 별도의 강사료를 집행한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저 어머니는 돈을 이렇게 벌고 왜 일반 엄마들은 돈을 못 벌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초빙한다가 조금 거슬립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장식할 필요가 없어요. 네, 1번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자, 그럼 3번이 최악이죠, 그죠? 그죠? 네, 그 다문화 연구, 오래된 다문화 연구를 보시면요, 다 그냥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는 거를 원합니다. 아까 그 도시락 사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4번. 똑같이 희석하는 개념이긴 한데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다문화 가정 어머니께는 정말 다른 나라 문화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다른 어머니께는 책 읽어주기, 어떤 아버지께는 놀아주기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의 잠재력과 강점을 바탕으로 돌아가면서 순번에 따라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돈을 따로 쓸 필요도 없고 쓴다면 다 써야죠, 모든 부모님들께. 그죠?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 정답을. 네. 자, 여러분들 엘리멘탈 영화 이거 작년 여름에 뜨거웠죠. 한 1년 다 돼가는데 자, 저는 이런 영화들 보면요 이렇게 거슬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마 이 감독이 의도했을 것 같아요. 그죠? 감독이 약간 다문화 이 배경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이 엠버 불 친구는요
그 물 세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라 말을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근데 남자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삼촌 되시는 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말을 잘하시네요. 그러면 어이가 없죠, 그죠? 근데 남자친구는 표정이 이제 안 좋아지는데, 예, 좀 좋은 남자친구가 봅니다. 근데 본인한테 쿨해요. 원래 쓰던 말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것도 그 삼촌이 잘못했죠, 그죠? 예. 자, 또 이제 약간 퀴즈로 마무리하는 수순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 맞추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답은 빨리 하고 넘어가죠. 잠깐 초반에 이 정답을 스포를 했는데, 응?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네, 비고츠키랑 싸워야 됩니다. 1번 하시려면은. 네. 자,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주차장 가면요 이런 논란들이 많죠.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그 반려견을 안고 내리는 분들을 배려를 했는데 네티즌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다른 게 더 우선순위가 많은데 왜 개 주차장을 만드느냐라고 하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여성 전용은 다 지금 없어졌죠, 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 전용 아직 못 바꿨더라도 그냥 가족 배려로 간주하면 된대요. 바뀌어가지고 법이. 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 갔다 왔는데 싱가포르도 똑같아요. 거의 이름이 글씨가 거의 다르지가 않죠, 그림이. 네. 자, 그리고 자, 부산 롯데월드의 그 그림인데요. 애완견을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반려견 데려가면 안 되는데 대신에 누구는 돼요? 안내견, 그죠? 자, 왼쪽은 또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껌 반입이 금지입니다. 근데 의료용 껌은 된대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이건 잘된 배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백혜나 선생님의 이 작품 되게 좋아해요. 자, 근데 뮤지컬을 보러 가면요 제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왜 덕지가 어머니를 배려를 해서 스파랜드를 안 가고 장수탕을 가야만 하는가? 앞서 원칙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는 배려 대상이 아니에요.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